아니, 가스비가 45만 원이 나왔어? 작년이랑 똑같이 썼는데 왜 이렇게 폭탄처럼 나온 거야?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어제 먹던 똑같은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다음날 갑자기 가격이 2배가 된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에너지관리산업기사를 20년 취득해 한 기업의 보일러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이정직이라고 합니다. 앞에 당황해 하시던 분이 저희 어머니이세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 설명드렸던 난방비 아끼는 핵심 방법을 여러분께도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버튼 몇 개만 바꿔도 난방비가 확 줄어드는 9가지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누르고 계신 한 개의 버튼 때문에 매달 2배, 3배 넘는 가스비를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올겨울 난방비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난방비 폭탄의 첫 번째 이유, 실내 모드의 착각에 있어요. 대부분 실내 모드를 아무 생각 없이 누르십니다. 하지만 이 모드는 조절기 앞 아주 좁은 공간의 공기 온도만 보고 작동합니다. 문제는 조절기 위치입니다. 조절기가 창문 옆이라면 센서는 겨울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것처럼 추워요만 느끼고 보일러를 계속 돌립니다. 반대로 햇볕 잘 드는 벽이라면 방은 냉장고처럼 차가워도 센서 자리만 따뜻하니까 보일러를 금방 꺼버립니다. 즉, 실내 모드는 집 전체 온도가 아니라 조절기 앞 30cm만 보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단열이 약한 빌라나 단독주택, 지은 지 10년 넘은 아파트는 오차가 더 커져 난방비가 30에서 60%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정답은 온돌 모드입니다. 온돌 모드는 공기 온도가 아니라 바닥 아래 흐르는 난방수의 온도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즉, 바닥을 먼저 데워 천천히 위로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한번 데워진 바닥은 돌처럼 오래 따뜻합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자주 켜질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 데이터에서도 온돌 모드가 실내 모드보다 25에서 40%더 효율적으로 나타납니다. 시니어 가정이라면 온돌 모드를 기본으로 쓰고 너무 높지 않은 중간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 예약 모드만 제대로 써도 난방비 20% 절약할 수 있어요. 예약 모드를 몇 시간 뒤 켜지는 기능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죠?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약 모드는 보일러가 완전히 식지 않게 약한 불로 미지근하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보일러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다시 100% 출력으로 켜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가스를 2에서 3배 더 씁니다. 예약 모드를 쓰면 바닥을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해 다시 데울 때 필요한 에너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30에서 50% 절약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23시간 외출할 때는 예약 모드를 2에서 3시간으로 맞추면 됩니다. 보일러를 아예 끄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네 번째, 외출 모드는 절약 기능이 아닙니다. 외출 모드는 이름 때문에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이 기능은 절약 모드가 아닙니다. 동파 방지 모드, 즉 안전장치입니다. 실내 온도가 8도 이하가 될 때만 잠깐 작동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꺼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외출 때 외출 모드를 누르면 집 전체가 금방 식어버리고 퇴근 후 난방을 다시 켰을 때 보일러가 최대 출력으로 몇 시간이나 돌게 됩니다. 결과는 난방비 폭탄입니다. 정확한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3시간 이하 외출은 평소보다 3도만 낮춰두기, 3일 이하 여행은 예약 모드 사용하기, 7일 이상 장기 부재일 때만 외출 모드 사용하기. 다섯 번째, 온수 온도 10도만 낮춰도 가스비 20% 절약, 온수를 60에서 70도로 맞춰 쓰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샤워할 때는 결국 찬물을 섞죠. 즉, 보일러는 물을 열심히 끓이고 우리는 다시 식혀서 쓰는 구조입니다. 이건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적정 온도는 계절별로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겨울 42에서 45도, 봄, 가을 40도, 여름 35도, 이렇게만 바꿔도
연간 온수 비용이 10에서 20%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단열 관리만 해도 난방비가 달라진다. 우리 집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40%는 창문을 통해 사라집니다. 단열 시트, 암막 커튼, 러그나 카페트, 문풍지. 이 네 가지만 해도 실내 온도는 2에서 3도 올라가고 보일러 가동도 줄어들어 난방비가 확 내려갑니다. 일곱 번째, 난방의 숨은 핵심, 습도 40에서 60% 유지. 습도가 낮으면 공기가 열을 붙잡지 못합니다. 따뜻해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습도가 40에서 60%가 되면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2도 이상 올라갑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샤워 후 욕실 문 열기, 젖은 수건 걸기, 실내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하기, 습도만 유지해도 보일러 온도를 1에서 2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니어 건강을 위한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65세 이상은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저체온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내복을 입었을 때 실내 온도 20에서 22도 유지가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이 온도는 몸의 열을 지켜주면서도 난방비 부담이 과하지 않은 최적 구간입니다. 아홉 번째, 정부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는 꼭 확인하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면 연간 29만에서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난방유, 연탄 등 실제 난방비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겨울철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지금 조절기 앞에 가셔서 실내 모드인지 온돌 모드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것만 실천해도 이번 겨울 난방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